따스한 4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한수연은 갓 완성된 카페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48배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수연의 작은 정원이라고 이름 지은 이 카페는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엄마, 정말 예쁘게 꾸몄네요. 20살 딸 예린이 카운터 뒤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래? 엄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몰랐어. 수연은 미소 지으며 커피 머신을 닦았다. 결혼 후 20년 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문득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시어머니 이경숙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그녀는 카페 안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뭔 난리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서 카페놀이라니. 경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은 예의를 지키며 인사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예린아, 할머니 왔다. 경숙은 손녀에게만은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해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예린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당황스러워했다. 할머니, 엄마 카페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정말 예쁘게 꾸몄어요. 예쁘긴. 돈이나 벌면 다행이지. 경숙은 냉소적으로 말하며 카페 한 바퀴를 돌아보았다. 어차피 몇 달 못 갈 텐데 괜한 돈만 날리는구나.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수연의 모든 시도를 폄하해왔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어머님.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남편 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온순한 표정으로 수연을 맞았다. 어머니가 카페에 오셨다며? 네. 그런데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다. 뭐든 천천히 하자.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민호의 말은 언제나 그렇듯 애매하고 중립적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낼 작정이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시선도 받지 않는 온전히 자신의 공간을 말이다. 카페를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다행히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 수연이 직접 구운 스콘과 정성껏 내린 커피는 단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스콘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젊은 직장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어 볼게요.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숙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수연아, 이게 뭐야? 경숙은 손에 든 전단지를 흔들어 보였다. 우리 집 며느리가 카페 한다고 온 동네에 광고지를 뿌려놨더라고.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몇 명의 손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님,
여기서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런 장사나 하고 앉아 있어? 경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 집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손님들 중 몇 명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수연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수연은 남은 손님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경숙에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이야기해요. 집에서 이야기하면 들어줄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했겠어? 경숙은 고집스럽게 버텼다. 예린이가 이런 엄마를 보면서 뭘 배우겠어? 공부는 안 하고 카페에만 나와 있고. 할머니, 그때 예린이 카페로 들어섰다.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엄마를 도우러 온 것이었다. 왜 이러세요? 예린아, 너도 말해봐. 엄마가 이런 일 하는 게 맞니? 경숙은 손녀를 등에 업으려 했다. 예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다. 어머님, 수연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실렸다.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경숙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든다는 거야?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숙은 한동안 수연을 노려보다가 예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예린아, 가자. 이런 데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두고 보자, 수연아. 카페에는 수연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붙잡고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예상대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어.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을까?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넘게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갈등을 피하고만 싶어 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은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수연은 우연히 옛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결혼 초 시댁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경숙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수연 역시 희망에 찬 새 신부의 모습이었다. 그때가 떠올랐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경숙은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까? 수연은 기억을 더듬어 갔다. 변화의 시점은 예린이 태어난 후였다. 그때부터 경숙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수연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경숙의 반응은 차가웠다.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직장이야? 아이는 누가 봐? 그때는 시대가 달랐다. 경숙에게 며느리란 집안을 지키고 손자를 키우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자신의 꿈과 목표가 있었다. 그 차이가 점점 깊어져 갔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예린이 5살 때 수연이 승진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것은
잦은 출장을 의미했다. 경숙은 강하게 반대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거야? 우리 민호는 뭐가 돼?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도 일할 수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경숙의 답은 냉혹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자의 본분까지 바뀌는 건 아니야. 내가 정말 이 집 며느리로 살 생각이 있다면 그런 일은 포기해야 해. 결국 수연은 승진을 포기했다. 그때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경숙은 수연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불통으로 여기게 되었고, 수연은 경숙을 구시대적 사고에 갇힌 시어머니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경숙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가 살아온 시대에는 가정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은 남편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겨졌다. 수연은 카페에 앉아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경숙의 오랜 친구인 김옥분 할머니였다. 사장님이 수연이구나. 나 경숙이 친구 옥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수연은 정중히 인사했다. 옥분은 커피를 주문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아, 경숙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내가 카페 한다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지. 자기도 젊었을 때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는 시대였잖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는 게 여자의 전부라고 여겨지던 때였으니까. 옥분의 말에 수연은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경숙이는 내가 부러운 거야. 48배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거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경숙이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거든. 옥분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널 아껴. 그냥 표현이 서툴 뿐이야. 그날 밤 수연은 오랫동안 고민에 잠겼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도 느꼈다. 이제 수연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단순히 카페를 성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보는 것이었다. 5월이 되면서 카페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연이 개발한 시즈널 메뉴가 인기를 끌었고, 특히 봄나물 샌드위치와 딸기 스콘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에 우리 카페 후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예린이 신나서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정말? 수연도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샵 수연이 작은 정원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수많은 후기와 사진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커피 맛도 대형 카페 못지않아요. 특히 수제 스콘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수연의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 엄마, 이제 정말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좋은 시작인 것 같네.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경숙이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할머니, 예린이 반가워하며 달려갔다. 예린아, 공부는 하고 있니?
경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경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경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라. 수연은 정성껏 커피를 내렸다. 자신만의 블렌딩 기법으로 만든 특별한 커피였다. 그리고 갓 구운 스콘도 함께 내놓았다. 경숙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경숙은 스콘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도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네. 레시피를 계속 연구해서 완성한 거예요. 경숙은 한동안 말없이 스콘을 먹었다. 그리고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성스럽게 꾸민 인테리어,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장,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켜보았다. 손님이 제법 많이 오네. 경숙이 중얼거렸다. 요즘 단골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후기도 좋고요. 경숙은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예상외의 말을 했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때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수연은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처음이었다. 어머님도요? 응. 요리 솜씨가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때는 여자가 밖에서 장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경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세요. 어머님 손맛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분명 인기가 있을 거예요. 경숙은 쓴 웃음을 지었다. 이른이 넘어서 뭘 시작해. 그냥 너나 잘하거라. 하지만 그날 경숙은 카페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손님들이 맛있게 커피와 스콘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끔씩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떠나기 전에 경숙은 수연에게 말했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라. 몸이 첫째야. 그것은 경숙이 처음으로 수연의 카페 사업에 대해 보인 걱정 섞인 관심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 민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여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6월이 되면서 카페는 정말로 번창하기 시작했다. 지역 블로거들이 연이어 방문하면서 리뷰를 올렸고 주말에는 웨이팅까지 생길 정도였다. 수연은 바쁘지만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이 부를수록 경숙의 간섭도 미묘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조리 잘하라는 식의 걱정 섞인 말이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지적들이 늘어났다. 손님 많다고 너무 신나하지 마. 장사라는 게 한순간이야. 예린이가 카페 일만 도와주고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좀 쓰지 그래. 몸이 나만 하겠어? 표면적으로는 걱정이었지만 수연은 그 속에 담긴 다른 의도를 느꼈다. 경숙은 여전히 수연의 성공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바쁜 토요일 오후였다. 카페가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경숙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 서너 명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가 하는 카페야. 경숙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좀 앉게 해줘. 이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경숙은 가장 좋은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그 테이블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자리라는 것이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그 자리는 예약석이에요. 다른 자리로. 예약석이면 어때? 가족이 왔는데 다른 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수연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손님과의 약속이. 손님 하는데 나는 뭐야? 남이야? 경숙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내 며느리가 하는 카페에서 나보고 다른 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그때 마침 예약 손님들이 도착했다. 젊은 커플이었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당황스러워했다. 수연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쪽은 시어머니고 한쪽은 소중한 손님이었다. 어머님, 제발. 수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경숙은 단호했다. 싫어. 나는 여기 앉을 거야. 예약했다면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 젊은 커플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나가버렸다. 수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소중한 손님을 잃은 것도 속상했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카페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가슴을 후벼 팠다. 주말 장사의 열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고 다른 손님들마저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연은 홀로 카페 불을 끄며 중얼거렸다. 이 카페가 내 꿈이자 마지막 희망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며칠 뒤 수연은 경숙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대화는 늘 삐걱거렸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된다. 경숙의 오랜 친구 옥분이 카페에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지난번에 손님들 앞에서 크게 싸운 거. 경숙이도 집에 와서 많이 울더라.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체면 때문에 더 심하게 나온 거야. 울었다고요? 수연은 놀라며 되물었다.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지. 사실 젊었을 때 요리점을 하고 싶어 했어. 근데 시댁 반대로 못했거든. 내가 카페 하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러다 보니 괜히 더 못되게 구는 거지. 수연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깨달았다. 경숙이 처음 카페에서 스콘을 맛보고 잠깐 흔들렸던 표정. 그리고 젊었을 때 나도 해보고 싶었어라던 말, 그 모든 게 진심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큰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피하지 말자. 어머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되 싸움이 아닌 화해로. 며칠 뒤 수연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카페 한켠에 작은 조리 공간을 꾸미고 경숙을 초대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손맛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수연이 진심을 담아 제안하자 경숙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이런 데서? 네. 손님들께 어머님의 반찬을 맛보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손맛이잖아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경숙은 조심스레 앞치마를 맸다. 그날의 메뉴는 경숙의 특기인 묵은지 지짐과 보리밥 정식.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음식을 맛보았다. 그리고 곧 감탄이 터져 나왔다. 정말 맛있어요. 시골 어머니 집밥 생각나요. 이런 메뉴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숙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전 이 카페가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에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어머님과 함께라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경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내가 밉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내가 용감해서 부러웠던 거다. 나는 못했던 걸 내가 하니까. 수연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둘은 말없이 손을 잡았다.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7월. 수연의 작은 정원에는 새로운 메뉴가 정착했다. 매주 토요일 할머니의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경숙의 요리가 손님들에게 제공되었다. 카페는 더욱 활기를 띠었고 손님들은 커피와 스콘뿐 아니라 따뜻한 집밥의 맛에 감동했다. 예리는 카페에서 엄마와 할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언젠가 내 길을 당당히 걸어야지. 민호 역시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라 그저 든든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카페 문을 닫으며 경숙과 나란히 걸었다. 어머님, 이제는 저보다 더 인기 있으신 거 아세요? 허허,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고맙다. 수연아.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긴 갈등 끝에 찾아온 화해. 그리고 새로운 동행. 수연의 작은 정원은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가족의 상처와 세대의 틈을 메우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